안녕하세요. 손해평가사 자격증시험에 합격하실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보험법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까지는 보험법과 관련된 총론 쪽을 배웠습니다. 총론 쪽이 전체 내용을 아우르다 보니까 약간 어렵습니다. 이제부터는 약간 강론 형태로 총론에서 배웠던 내용을 하나하나 좀 더 자세하게 배우는 이런 시간들 되겠습니다. 보험법이 여러분들에게는 약간은 체계적으로 접근하신다면 고득점이 가능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금부터 내용들은 계속해서 반복돼서 문제가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좀 더 쉬우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 52페이지 가겠습니다. 보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보험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보험의 목적과 피보험의 이익을 구분하는 문제가 거의 매번 출제가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피보험 이익은 별도의 시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 이익이 존재해야만 보험이 가입이 성립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피보험 이익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보험의 목적이란 보험사고의 발생 객체가 되는 특정한 물건, 즉 피보험자의 재산 또는 사람의 생명 신체를 말한다 되어 있고요. 보험의 목적은 보험계약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하는데 보험자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객체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됐습니다. 구별. 보험의 목적은 손해보험에 있어서의 보험계약의 목적과 구별된다. 보험계약의 목적은 피보험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피보험자가 가지는 경제적 이익, 즉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음으로 인해 피보험자가 가지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말한다 했고요. 그래서 이 피보험 이익은 경제적 이익이다 이렇게 좀 더 구체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험의 목적은 재산상 객체가 되는 것의 대상이 되겠고요. 손해보험 쪽에서는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것에만 피보험 이익이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자는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보험계약상 담보하는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또는 기타 급여를 지급하는 일을 보험사고라고 하고요. 보험사고의 요건을 보시면 불확실성입니다. 밑줄을 칠까요? 불확실성, 보험사고는 불확실성이랍니다. 확정적 사건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보험사고는 보험계약이 성립 시에 그 발생의 여부와 그 시기 및 정도를 확정할 수 없는 것이야 한다. 사고의 불확정성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그 입증 책임이 있고 보험사고와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도 보험 청구권자에게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험 청구권자를 쓰시겠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느냐 발생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책임이 있다겠고요. 그 다음에 불확정 여부는 보험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원칙이고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는 당해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고와 관련돼서는 이미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앞으로 발생될 사건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보험사고에 대해서 보험금 계약이 무효가 되겠습니다. 보험 청구가 안 되겠고요. 그래서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 했습니다. 이미 발생하는 것은 무효사유입니다. 무효사유는 뒤에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게 초과보험의 경우에 무효입니다. 초과보험, 중복보험의 경우 무효고요. 초과보험이죠. 초과보험은 무효고요. 그 다음 사고가 이미 발생된 건에 대한 보험계약의 성립도 무효로 하고 있다. 취소사유가 아닙니다. 무효입니다. 보험금을 받게 되는 보험사고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사실이 예견됐다고 해도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보험계약이 체결됐다면 당해 보험계약은 유효하고요. 발생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불확실성 밑줄 치시고요. 불확실성에서는 보험사고에 대해서 논하고 있고요. 두 번째, 발생 가능성입니다. 보험사고는 발생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요.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절대 발생이 불가능한 사고에 대한 보험계약의 체결은 무효입니다. 한정성입니다. 보험사고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일정한 기준에 그 범위가 한정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사고라든가 또는 태풍이라든가 또 집중호우라든가 이런 형태의 한정적인 사고가 우리가 보험사고로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대상의 필요성, 보험사고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발생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보험의 목적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해야 되겠습니다.
이 보험사고와 관련돼서는 주로 이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니까 한번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제률은 높지는 않습니다. 아마 시험 질문 하나 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험사고와 관련돼서는 이미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이 성립하지 않아서 무효가 된다는 걸. 시험 문제는 취소 사유가 이렇게 나오겠죠? 아닙니다. 무효 사유입니다. 보험료입니다. 자, 보험료는 누가 지급합니까? 보험료 누가 지급합니까? 피보험자입니까? 보험계약자이가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우리가 보험료라고 했죠? 그래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보험료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보험계약은 유상 쌍무계약이므로 보험료는 보험자가 보험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데 대한 보수이고요. 보험료 산출은 보험자가 부담하는 위험을 기준으로 통계적 확률의 기초에 의해 산정된다 그랬는데요. 이 보험료 산출할 때 통계적 확률을 기초로 삼는 게 뭐였죠? 무슨 법칙이었죠? 무슨 법칙이죠? 대수의 법칙이 있었죠? 대수의 법칙이 확률이라고 있습니다. 대수의 법칙. 그 다음에 보험금액과 보험금입니다. 보험금액과 보험가액. 손해보험에서 보험금액이란 계약의 당사자가 약정에 의해 정한 보험자 급여금의 약정 최고 한도를 의미한다. 이 보험금액 약정 최고 한도에 밑을 치겠습니다. 최고 한도에 밑을 치겠습니다. 이미 실무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의 목적에 대한 경제적 이익, 즉 피보험 이익의 가액을 특히 보험가액이라 하는데 보험가액은 보험자가 부담하는 보상 책임의 법률상의 최고 한도를 말한다. 밑을 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은 다른 거죠?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의 차이점은 보험금액은 최대 가능 금액이고요. 최대 가능 금액이고 보험가액은 이 최대 가능 금액 안에서 법률적으로 지불해야 되는 평가에 의해서 이 가짜가 들어간 평가에 의해서 지급되는 금액을 보험가액이라고 합니다. 보험가액은 보험자가 부담하는 보상 책임의 법률상의 최고 한도다. 법률상의 최고 한도고요. 이것도 최고 한도인데요. 보험가입금액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많이 알려져 있죠. 보험가입금액 이렇게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는 보험금액이라고 법에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명보험과 같은 정액보험에서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자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약정 금액을 보험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액보험에서는 이 보험금액을 전액 주는 거고요. 전액 주는 것이고 부정액보험인 손해보험 쪽에서는 이 보험금액 한도 안에서 평가를 해서 피해 사실에 대해서 평가를 한 후에 지급하는 금액을 보험가액, 평가가 이루어진 금액이고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시험 보고 있는 손해평가사도 마찬가지죠. 현지 조사 나가셔서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그 피해 사실 확인 범위 안에서 보험금액을 안에서 보험가액을 정해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보험금. 하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험금이 있습니다. 보험금이란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사고 발생 시에 현실로 지급되는 금액을 이 보험가액 안에서 보험금이 지급되겠죠.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보험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보험료가 이 보험료는 보험가입금액 보험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이 된다겠죠. 그래서 산출해서 나오는 것이 보험료가 되겠고요. 보험료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험가액은 평가를 하고 피해 사실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진 후에 법률상 최고 한도가 되겠고요. 보험금은 이 한도 안에서 지급하는 금액인데 이 보험가액을 전액 주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초과보험이라든가 일부보험이라든가 중복보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험금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한다. 이렇게 되셨는데 여름 시험에서는 이 보험금액 주로 많이 나오고요. 보험금 주로 나오거든요. 보험금. 시험 문제 출제하기가 좋죠? 이 보험가입금액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보험금이 나오지 않겠느냐 세상 보험금. 자, 55쪽에 보시면 1번 보험 대리상이 갖는 권한을 옳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이거 풀었습니까 저희가? 네. 몇 번까지 풀었나요? 거의 풀었나요? 테마 15번도 풀었고요. 네.
하나씩 보고 문제 답 끝나요, 이거? 6번도 풀었고요. 6번까지 푼거 같은데. 아, 6번까지 했습니까? 7번 다음 점 보험 대리사항입니다. 보험 대리사항은 보험 보조자라겠죠? 보험 보조자입니다. 보험자의 보조자죠. 독립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요. 보험자와 보험 대리사항도 보험법에 의한 보험 감독을 허가가 필요로 한다 이렇게 필요까지는 아니고요. 보험 대리사항 모두 보험 계약 체결권가 있다는데요. 모두 갖는 건 아니고요. 보험 대리사항은 독립된 상인이 아니다는데 독립된 상인이고요. 보험 대리사항은 특정된 보험자를 위하여만 보험 고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특정된 보험자라는 것이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운수사하고.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자,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만이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것을 안 때는 보험금액을 청구하지 못하고요.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보험사고에 대해서 무효 처리한다겠죠? 보험자의 면책사유를 인정하는 근거는 보험기업이 원활한 유지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자의 면책사유가 아직 안 있는데요. 이 보험자의 면책사유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쟁이라든가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불가항력에 관한 것이 면책사유에 해당됩니다. 또는 보험계약자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사고에 대해서도 면책사유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는 보험자는 보험금의 지급 책임이 없고요. 면책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사망상해보험에서 보험사고와 보험계약자 등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한다 그랬는데요. 이때는 그 해설해 보시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사망보험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지급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사망보험에 있어서 생명보험에서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게 윤리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 과연 자살에 대해서도 인정해서 보험금을 지급할 거냐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는 거죠. 초창기 보험에서는 사망에 관련돼서 묻지도 따지도 않았습니다. 자살의 경우에도 이렇게 지급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비윤리적이다 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죠. 어쨌든 간에 사망에 대해서는 면책 책임이 없습니다. 보험자의 면책 사유 없고요. 무조건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보험 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인데 이 보험 수익자의 지정 변경과 관련해서 인보험에서 나오는 용어가 보험 수익자라겠죠? 인보험에서만 발생하는 것이고요. 틀린 거 찾습니다. 보험 계약자가 보험 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를 보험 수익자로 합니다. 보험 계약자가 보험 수익자의 변경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 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되고요. 보험 수익자가 보험 전속 중에 사망한 경우 보험 계약자는 다시 보험 수익자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보험 수익자의 지정권 행사 전에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 계약자의 상속인을 보험 수익자로 정한다 그랬는데요. 상속인이 아니라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피보험자의 수익자가 됩니다. 피보험자의 상속인데요. 이 9번 문제는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게 손해사정사 문제였습니다. 손해사정사 문제인데 판례 문제와 관련돼서 복잡했던 문제고요.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10번도 손해사정사 문제인데요. 보험계약 관계자의 능력에 관한 설명을 오겠습니다. 보험계약 관계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저희가 먼저 보험자가 있겠고요. 보험자가 있죠? 보험자가 있고 그 다음에 서로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 계약자가 있습니다. 계약자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피보험자가 있고요. 보험 수익자가 있겠죠. 보험 수익자가 있습니다. 자, 보험 계약자는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요. 보험료를 지급해야 되고요. 보험자는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죠. 보험금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피보험자가 같으면 자기를 위한 보험 계약이라고 하고 다르다면 타인을 위한 보험 이렇게 있습니다. 이 보험 수익자라는 개념은 인보험에서 발생한다고 했고요. 인보험이죠. 자, 이런 관계가 있고요. 이 보험자의 보호자가 첫 번째 누가 있었습니까? 보험 설계사.
보험 설계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 누가 있죠? 그렇죠. 보험 대리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험의가 있었습니다. 보험 대리점은 특정한 보험자를 위해서 존재하는데 계약 관계에 있어서 독립된 상인의 역할을 했었고요. 그래서 독립법인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보험의는 고지 수령권이 있었죠. 고지 수령권. 보험 계약자는 보험자는 아무것도 없었죠. 아무것도 없었고요. 보험 대리점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었고요. 또 이 보험 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에 끼어든 사람이 있었죠. 누가 있습니까? 보험 중개사. 그렇죠? 보험 중개사가 있어요. 보험 중개사는 아무런 역할도 못했죠. 고지 수령권이라든가 통지권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이 보험 계약자가 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 의무도 있지만 고지 의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통지 의무도 있었습니다. 또 위험 변경 증가 의무도 있었고요. 위험 변경 증가와 관련된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도 있었고요. 통지 의무. 그 다음 또 뭐가 있었습니까? 손해 방지 의무도 있었죠. 손해 방지 의무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도 있지만, 그다음에 보험료를 지급해달라 보험료 지급 청구권도 있었고, 그다음 보험료 반환 청구권도 있었고, 그다음 보험금 또 반환 청구권도 있었죠. 보험료 지급 청구권, 보험료 반환 청구권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무와 관련돼서 이 고지 의무, 통지 의무, 위험 변경 증가, 손해 방지 의무는 우리 전부 누구에게도 있습니까? 피보험자에도 있었죠. 피보험자에게도 해당되고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보험계약자의 능력이, 보험계약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능력을 보시면, 제한 능력자는 보험계약자가 될 수 없다. 그런데 보험계약자는 사실상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도 보험계약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험을 위한 보험에서, 얘들을 위한 보험에서 보험계약자를 얘들로 하고 납입을 부모님이 하는 이런 경우도 있죠. 미성년자는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 될 수 있습니다. 피한정 후견인은 보험 수익자가 될 수 있다. 될 수 있습니다. 보험 수익자는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피한정 후견인은 피성년 후견인은 손해보험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피보험자 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1번에 보험의 목적에 관한 뜻이 좀 옳은 것도 있습니다. 목적입니다. 인보험 4번에 보시면 피한정 후견인은 사망보험의 목적이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10번 문제와 11번 문제 같은 문제죠. 유사한 문제였어. 같은 문제. 그러나 15세 미만과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는 사망담보를 한 보험에서는 무효라겠죠? 무효사항이 되겠습니다. 15세 미만,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는 사망담보에서는 무효이고요. 12번, 다음은 보험사고 요건입니다. 손해상에서 26개 시험 문제인데요. 자, 이런 문제는 우리 시험에 출제하기가 딱 좋다겠습니다. 우리 시험, 손해평가사 시험에서. 보험사고입니다. 보험계약 성립 전에 발생 여부의 불확실성. 사고가 불확실해야 된다겠고요. 그 다음에 보험계약 성립 시에 장래가 발생해야 한다겠죠? 한번 장래는 발생해야 되고요. 보험계약 성립 시에 발생 객체의 한정성. 한정해야 된다겠죠? 한정해야 되고요. 4번, 보험계약 성립 시에 선량한 풍속의 적합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요 사고의 요건하고는. 다음은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계를 중개함을 영업하는 자로 상법상 독립된 상인 대리상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누구죠? 아니, 다시 한번. 보험계약의 체계를 중개라 나왔잖아요. 영어로 상법상 독립된 상인인 대리상. 중개니까 보험중개사입니다. 보험중개사 잘 안 들어오셨다겠죠? 네. 자, 14번. 보험계약의 체계를 권유입니다. 중개하는 사실행위죠. 사실행위만 나오면 누굽니까? 보험설계사. 권한이 없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자를 대리할 권한이나 고지를 수령할 권한이 없는 자는 우리가 보험설계사입니다. 15번에 다음은 피보험자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 됐습니다. 15번.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 이익의 주체로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을 권리가 있다 그랬죠. 피보험 이익. 지워졌나요? 여기네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피보험 이익이 있었다 그랬죠. 피보험 이익. 손해보험에서는 반드시 피보험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피보험이 있어야 되고요.
인보험에서 생명신체에 관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된 자, 즉 보장을 잘 말하고요. 그 다음에 3번 손해보험은 특별한 제한이 없지만 인보험의 경우에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 체결 시에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면 맞죠?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라는 경우에도 생명보험 계약은 유효하다 했는데 무효죠? 15세 미만자는 무효라는 것을 이제 많이 해본 것 같습니다. 피보험자의 권리는 손해보험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 또는 보험금 청구권이 있고 인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에 대한 동의권이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의무는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료 지급 의무, 보호지 의무, 통지 의무, 위험유지 의무, 손해방지 의무가 있으며 인보험의 경우는 보호지 의무와 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문제, 의무에 대해서는 계속 하겠습니다만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다음은 보험의 목적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을 했습니다.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로서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재화 등이고요. 인보험에서의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는 피보험자의 생명 또는 신체입니다. 생명과 상해에 대해서 가능하다겠고요. 3번 보험자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피보험자에 대하여 그 책임진다 그랬는데요. 모든 사고가 아니죠. 보험에서 정한 사고에 대해서만 책임지겠죠. 그래서 한정성이라고 제가 해봤던 것 같습니다. 보험자는 보상해야 할 보험료의 한계를 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만을 지고요. 그 다음에 17번도 같은 문제고요. 17번 같은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18번에 보험기간과 보험료 기간입니다. 여러분들 보험기간과 보험료 기간은 다르다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과 보험에서 보장받는 기간이 다르죠.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10년 납, 20년 만기. 네. 10년 동안 납입하시고 20년 동안 보장받는다. 그래서 보험료 납입 기간과 보험 기간이 다르죠. 보험 기간에는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집니다. 보험자가. 보험기간은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 종료된 기간으로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최초의 보험료를 받을 때로부터 개시하여 그 종료일까지 말한다 그랬는데요. 1번 질문은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올 겁니다. 시험 문제에서 자 다시 한번 언제부터 개시하냐 이겁니다. 보험은 언제 개시하냐 이겁니다. 보험의 개시. 이 보험의 개시와 관련돼서 시험에 자주 나올 걸로 예상합니다. 보험의 개시. 보험이 성립하고 개시가 언제 되냐 이겁니다. 첫 번째, 일회용 보험료를 납입했을 때. 두 번째, 최초 보험료를 납입했을 때. 어떤 걸까요? 어떤 의미가 다를까요? 보험료 개시는 언제 시작합니까? 최초 보험료. 그렇습니다. 최초 보험료를 납입했을 때.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혹시 혼용돼서 쓰면 틀린 표현인데 무슨 말이냐면 당사자끼리 약정을 해서 일회보험료를 안 내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일회보험료라고 하면 일회보험료를 납부해야 된다, 개시다. 이건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최초 보험료를 개시했을 때 만약 일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을 약정하고 이해부터 보험료를 가입했다면,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이때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때도 보험의 효력이 발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초 보험료. 그래서 일회보험료 납부가 아니라 최초. 시험 문제에서 잘 읽어보시고요. 그래도 찾을 게 없다. 그러면 아마 이거 맞는 표현을 쓸 수도 있습니다만 보험 개시의 요건은 최초 보험료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초 보험료입니다. 그 다음에 보험계약이 성립 전에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하는 소급보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간이 지났지만 경과했지만 그 전에 걸로 대신하는 소급보험도 있고요. 3번에 보험료 기간은 보험료 납부 기간을 말한다. 다르죠. 보험료 기간은 보험료 산출 기간을 말한다. 언제까지 납부할 것이냐에 대한 산출 기간을 말하고요. 보험료 기간에 보험료를 하나의 단위로 하여 보험자가 보험료 기간의 일부에 대해서만 위험을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보험료 전액을 치료할 수가 있고요. 자, 보험료입니다. 보험료에 대한 적절하지 않겠습니다. 틀린 거 찾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보험자가 위험을 인수한 대가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금전으로 대수의 법칙에 따라 보험사고의 발생률에 근거하여 산출합니다. 그래서 확률에 따라서 근처한다는 거. 보험계약자가 지급하는 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되어 있습니다.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되어 있고요. 이 순보험료, 부가보험료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우리 시험에서는 안 나올 걸로 예상을 합니다. 우리 시험에서 우리 시험 말고 다른 자격증, 금융자격증 기초시험에서는 출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가보험료를 신수유 이렇게 외우기도 하는데요. 우리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아닐 걸 예상하고요. 두 개로 나누고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료 지급 의무는 1차적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있지만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파산 선고 또는 보험료 지급 지체 시는 보험 수익자가 보험료 지급 의무를 지게 된다고요. 3번 지금도 자주 나온 표현이죠. 자, 원칙적으로는 보험료 지급 의무는 보험계약자가 지지만 보험계약자가 파산 해산에 의해서 보험료 지급을 할 수 없다는 피보험 이익을 갖고 있는 피보험자라든가 보험 수익자가 보험료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참고해야 되죠. 보험자의 보험료 청구권은 소멸시효는 1년이다 되는데요. 보험자의 보험료 지급 청구권은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청구권은 2년입니다. 그래서 보험자와 관련된 건 2년, 보험계약자와 관련된 건 몇 년이니까 3년. 상법이 최근에 개정됐습니다. 상법이 작년에 개정됐기 때문에 출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보험자와 관련된 청구권은 2년, 보험계약자와 관련된 건 3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보험계약자의 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는 보험금 지급 청구권은 3년입니다. 3년. 자, 그래서 20번에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지금은 읽어봤던 내용이고요. 4번에 보시면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보험금 청구 소멸시는 보험사고 발생일 때 1년이다 그랬는데 몇 년이라고요? 3년입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는 3년이고요. 그 다음 21번 다음 중 피보험 이익의 설명 중 옳은 것은 했습니다. 피보험 이익은 금전적으로 한정할 수 있어야 된다겠죠? 경제적으로 이익이 있어야 된다겠죠? 그래서 4번에 보시면 피보험 이익을 보험계약의 목적이라고 적시하고 있으며 피보험 이익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렇게 맞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22번 보호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이 보조자 하면 보험 설계사, 보험 대리점, 보험의가 있죠? 그래서 보험 대리점이나 보험 모집인이 보험자에 속하는 보험 모집 보조라면 보험 중개는 보험자와 보험 계약자의 중간에서 독립하여 계약 체계를 중개하는 자이다. 그렇죠? 보험 중개사는 보험자와 보험 계약자 사이에 끼어서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맞는 표현이고요. 보험실무상의 보험 대리점, 보험업법상의 대리점뿐 상법상의 대리점에 대리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는데요. 상법상의 대리점에 해당됩니다. 여러분들이 보험 대리점 잘 안 들어오실 텐데요. 보험 설계사 시험을 보실 때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보험 설계사로 응시하신 분이 있고 처음부터 보험 대리점으로 시험에 응시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험 대리점으로 시험 보신 분들 좀 까다롭습니다. 시험 문제는 거의 같은데 교육을 받아야 되고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보험 대리점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밖에 계신 실장님께서는 보험 대리점 시험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보험 교육을 열심히 받으셨는데 그대로는 안 다니셨습니다. 보험 대리점.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보험 대리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보험이 꼭 나쁜 건 아니고요. 진짜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농업재보험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니까 농업재보험 하시면서 또 보험 대리점 하시면서 정말로 고객을 위해서 하신다면 정말 좋겠죠? 정말 필요한 상품 있잖아요. 정말 제대로 알고 가입해야 되는 상품. 보험은 가정을 지키지 않습니까? 잘못된 보험은 가정을 망치기도 하지만 보험은 가정을 지키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상품들은 정말 제대로 안내가 되어진다면 제대로 된 교육. 그래서 보험 대리점 교육은 또 시간이 더 깁니다. 보험 설계사 교육보다. 3번 보험 모집인은 특정한 보험사업자에 전속되어서 계약 체계를 중개한다는 점에서 상법상의 일반적인 중개인과 다르고요. 보험 대리점은 계약 체계와 관련하여 어떠한 권한을 가질 것인지는 보험자와 대리점 사이에서 체결되는 보험 대리점 계약에 따라 결정되고요. 그래서 보험자와 보험 대리점이 서로 계약에 따라서 어떠한 권한을 가질 것인지를 또 따로 정할 수 있다. 이건 따로 정했습니다. 23번은 저희 쪽하고 좀 거리가 멀어서 넘어가고요. 판례 문제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64페이지 보험계약의 체결을 보겠습니다. 보험계약의 체결. 이 보험계약의 체결에 대해서
그 승낙전 사고와 관련돼서 시험에 이제 자주 나올 텐데요. 승낙전 사고. 보험계약의 체결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청약입니다. 보험계약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의해서 보험자의 승낙에 의해서 결정이 된 낙선계약이라 했죠.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에 의해서 보험계약이 성립하는데요. 보험계약의 청약은 보험계약의 청약자가 보험자에 대해 일정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고요. 청약 방법은 구두든 서명이든 상관없으나 일방적으로 청약서를 이용하고요. 청약은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이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치겠습니다. 청약은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청약서와 제1의 보험료를 영수하는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보험료 가수증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한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청약서하고 보험료를 받고 영수증을 준다 이거죠. 가수증이라 영수증입니다. 이거 팔리니까 이쪽까지 우리가 알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만 보험료 가수증은 보험자가 추후 승낙을 한 때 보험료 납입 효력이 생기는 조건부 영수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랬는데요. 지금 현재 보험설계사에게 이 가수증을 발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먼저 보험계약자에게 청약에 의해서 미래보험료를 받고 유리금을 받았다. 영수증 써는 겁니다. 써주고 이게 보험계약이 성립하면 영수증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이쪽에서는 뭐 특별한 거 없고요. 청약의 처리가 중요합니다. 청약의 처리는 좀 중요하니까요. 주의하시고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의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약관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고 보험계약의 청약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15일 이내에 동그라미 별표 치겠습니다. 청약 처리는 15일 이내에 합니다. 청약 처리는 15일 이내에 계약의 청약을 처리할 수 있다고 약관에서 정하고 있다. 만약에 통신판매를 통해 가입한 보험의 청약 처리 기간은 청약한 날부터 30일 이내가 인정되고요. 자, 일반적인 청약 처리는 15일, 통신판매에 따라 며칠이라고요? 30일. 지금까지 15일이 주로 많이 나왔어요. 15일. 통신판매는 아직 출제가 안 됐는데요. 통신판매는 30일이라는 거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통신판매. 청약 처리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 다음 승낙입니다. 보험자의 승낙이란 보험계약자의 특정한 청약에 대해 보험계약의 성립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자의 의사표시입니다. 보험가입자의 청약에 대해 보험자의 승낙이 없으면 보험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승낙의 통지를 발송할 때 보험계약은 성립합니다. 자, 따라서 자, 이거 지워도 되겠습니까? 자,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의 승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자, 청약에 의해서 승낙이 이루어지는데, 청약 처리는 며칠 이내까지 할 수 있다고요? 처리 15일 이내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5일. 그리고 청약과 승낙이 하기 전에 이 청약을 하면서 보험료가 납입이 됐습니다. 보험료가 납입이 됐는데 일부 납입이 됐든 전부 납입이 됐든 묻지 않습니다. 청약이 납입이 됐는데, 자, 청약서와 함께 청약이 이루어지면 보험자의 승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승낙하기 전에 승낙은 며칠 이내에 이루어지냐면 30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며칠 이내에 이루어진다고요? 30일. 그래서 승낙부터 청약까지는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30일 이후에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승낙 기간에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이걸 뭐 승낙전 보험사고를 합니다. 자, 이때쯤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보험사고에 대해서 보험자가 책임을 지느냐 지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거죠. 자, 천천히 보세요. 청약에 의해서 지금 승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 승낙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승낙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승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현재 보험계약자에는 청약할 때 무슨 의무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무슨 의무? 그렇습니다. 고지 의무가 있어요. 고지 의무. 이 고지 의무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이라 이거죠. 검토 중.
보험을 받을까 말까 이런 고민하고 있는데 뭐가 터져버린 거죠? 보험사고가 터진 겁니다. 보험사고. 이걸 우리가 승낙전 보험사고라고 해요. 승낙전 보험계약인데 이 승낙전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승낙전 사고. 보험자가 책임이 있습니다. 보험자가 책임을 진다는 거. 이게 이제 우리 시험 문제입니다. 주로. 자주 나올까요? 승낙 의제라고 합니다. 만약에 아무런 30일이 지나면 승낙된 걸로 의제해버립니다. 승낙이 이루어진 걸로 간주한다 이거죠. 승낙 의제죠. 승낙 의제라는 것은 의제를 간주한다 이거죠. 승낙된 걸로 간주한다. 의제와 간주 같은 개념인데요. 법에서 다투어야 됩니다. 이것을 어기려면 이 내용은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시에 고지 의무가 발생하는데 승낙하기 전에 승낙 30일 내에 해야 되는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보험자의 책임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승낙전 보상입니다. 의, 보험계약자는 보험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자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할 때까지는 보험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보험료 납입이 일부 전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전부 납입한다 틀려요. 일부와 전부. 자, 2번 법 제3법 638조 2의 3항에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끊고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책임을 진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승낙전 사고라고 합니다. 승낙전 사고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 되겠습니다. 자, 요건 청약 시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 납입이 있어야 됩니다. 밑줄 맞추겠습니다. 청약 시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 납입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청약 승낙 전 보험사고 발생입니다. 승낙 전에 청약하고 승낙 전에 사고가 발생해야 됩니다. 승낙 전에 사고가 발생해야 된다는 거. 보험사고는 승낙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해야 된다는 거 밑줄 치겠고요. 그 다음에 청약을 거절할 만한 사유가 없어야 된다. 이 청약에 대해서 거절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어야 된다. 특별한 만한 사유가 없어야 되고요. 거절할 만한 사유가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아직 청약에 65페이지 아직 청약에 대해 승낙을 하지 않은 보험자 입장에서 볼 때 청약을 거절할 만한 사유가 없어야 된다. 청약을 거절할 만한 사유란 약관상 보험자가 인수할 수 없는 또는 인수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위험을 목적으로 하여 청약한 것을 말하며 부적격 피보험체인 경우나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고요. 그러나 청약을 거절할 만한 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가 진다고요? 보험자가 진다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입증 책임. 청약 거절에 대한 입증 책임은 보험자의 입증 책임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자가 입증 책임집니다.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고지의무에서 어떤 내용과 관련이 있다,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은 보험자가 입증하라 이겁니다. 보험자가. 자, 한 장 넘겨보시면 보험계약의 성립입니다. 성립. 7이 5탄 나왔네요. 보험계약의 성립. 자, 보험계약의 성립 언제 이루어진다 했습니까? 최초 보험료 납부할 때. 그 안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때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내에 그 상대방에 대한 납부의 통지를 발생해야 한다. 30일 내에 승낙하라 이거죠. 임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체검사에 밑줄 치고요. 임보험계약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체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기사한다. 밑줄 치고 별표 치겠습니다. 이건 손해보험 쪽은 아닌데요. 시험 문제 나면 좀 까다롭습니다. 좀 다르죠? 손해보험 쪽에서는 최초 보험료를 납부한 때 여러분들이 보험계약이 개시되는데 임보험에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신체검사를 받는 조건이 있다면 신체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기사한다 이거죠. 신체검사. 아마 여러분들 오시죠? 피법으로. 피법으로 올 겁니다. 아마 경험하신 분 있을 겁니다.
승낙의제 밑줄 쭉 치겠습니다. 승낙의제. 보험자가 이 납부 통지 의무에 따라 30일 기간 내에 청약에 대한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 돼 있죠? 본다가 의제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본다, 의제한다, 간주한다 전부 같은 표현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정한다 하면 틀려요. 그럼 됐다가 승낙한 것으로 추정한다 써놓고 X표 치겠습니다. 추정한다 하고 X표. 추정한다 나오면 틀립니다. 추정한다. 추정한다는 상대방 거절해보면 끝입니다. 자, 보험약관 교부 설명문가 있고요. 위에 보시면 보험자의 끝났나요?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